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 많이들 하시죠? 더구나 요즘은요, 앱이나 만보기를 활용해서 얼마를 걷는지 확인하면서 걷는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걷기는 하루에 7,000보 이상은 걸어야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과 뼈 건강에 도움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운동법 궁금하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걷기 운동 자주 하시나요? 조금씩 하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걷기 운동이 좋긴 좋군요. 네. 박사님,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면 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는데요. 과연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뇌에 산소가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에요. 혈류가 개선되어서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걸으면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깊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과 이제 폐기관의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을 디디면서 뼈에 좋은 자극을 주고 또 근육이 수축되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특히 이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것은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을 복부 지방에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적정 체중 또 인슐린 및 포도당의 조절 기능을 유지하게 되고 특히 제2형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특히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에 영향을 주어서요, 공복감을 조절하는 데도 좋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과체중성인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상자들이 이제 중강도 걷기 운동을 30분 한 이후에 식욕을 억제하고 또 인슐린 생성을 자극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량은 소모하고 근육량은 늘릴 수 있는 걷기.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일 텐데요. 박사님,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걸어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추어서 걷는 속도와 거리와 시간을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몸이 좀 약하고 고령이신 분들은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조절하면서 늘려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점차 속도와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병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걷기를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걷기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쉬운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건강에 도움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피부에 발생하는 습진이죠. 한포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피부에 발생하는 이 습진의 질병
네,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습진은 임상적으로 이제 피부가 가렵고 또 포진이 일어나고 가루가 생기고 붉고 예, 심해지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러한 피부 질환을 통칭해서 습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는 우리가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또 지루성 피부염, 물집, 습진, 예, 동전 모양 습진, 건성 습진, 또 주부 습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함포진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습진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함포진은 과연 어떤 질환인지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함포진 어떤 질병일까요? 예, 함포진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피부 내에 이제 작은 물집이 생기면서 예, 가렵고 충혈되고 심하면 통증까지 생기는 예, 재발성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자, 박사님께서 손바닥과 발바닥에 생기는 작은 물집, 재발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습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손발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다한증,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나는 볼펜만, 연필만 쥐어도 손발에서 땀이 줄줄 나요. 매운 거 먹으면 또 땀이 줄줄 나요. 긴장하면 땀이 줄줄 나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습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 다한증과 관련이 깊고,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 인해서 땀이 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습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에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이제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할 때 손이 차가우신 분이 있고 또 손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손바닥이 더우신 분들은 발바닥도 덥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따뜻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위와 장 쪽에 열이 있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우면 땀을 내므로 인해서 습진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는 금속물이나 세제, 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습진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내 몸에 습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땀이 평소에 잘 나고 소변이 시원해야 되고 예, 대변으로 예, 수분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적정량이 조절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에 또 이 함포진이 자주 재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포진은 초기에는 작은 물집으로 생기다가 수포로 점점 커져서 주변 부위로 번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이 함포진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 그 함포진이란 병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물집이 생기고 빨갛게 충혈이 되고 가렵고 인설이 생기고 심해지면 통증까지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대체로 아이들보다는 이제 성인에게서 호발을 하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함포진 발병의 초기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병변 부위가 넓어지고 만성화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손바닥, 발바닥이지만 이 수포가 커지면서 손목이나 손가락까지 조금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2차 감염에 의해서 손톱이나 발톱에도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재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치료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꼭 바로바로 생기는 경우에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지 마시고요. 바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발성, 습진성 한포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한포진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수족의 손바닥, 발바닥의 다한증,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손바닥, 발바닥에서 땀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위장에 이제 열을 꺼주는 위청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에 습기가 너무 많이 생겨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소변이 잘 나가는지 대변이 잘 나가는지를 체크해서 대소변을 함께 조절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한포진 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있을 텐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포진이 나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에 붉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갈근과 황련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고, 이에 반해서 손발이 차고 또 혈색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바닥을 보면 약간 붉은색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우신 분들은 손바닥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황기, 밀구, 백작약, 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포진은요,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한포진 예방을 위해서 피부 관리 이렇게 하면 된다. 박사님, 팁을 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손과 발에 물기가 있는 것을 촉촉히 남겨두지 마시고 수건으로 정확히 꼼꼼히 말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발 쪽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우리가 이제 머리부터 건조시키지 말고 발가락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발바닥을 먼저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심한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손과 발 쪽 또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포진 예방을 위해서 손발의 물기 잘 없애주시고요. 수면 또한 충분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번에 언제 텔레비를 통해서
뵀습니다. 아, 저를요? 아니면 박사님을요? 박사님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때 막 끝나갈 무렵에 제가 전화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쉬우셨겠네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박사님과 그 아쉬움 없이 자세한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어머니, 그러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살이에요. 70세이시고요. 네, 70세이시고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보통 키인데 확실히 모르지만 한 58이나 될까요? 아, 158 정도 되시고요. 158. 네, 그리고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한 70 그렇게 되려나? 배가 좀 70kg이요? 나와갖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연세 그리고 키, 몸무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치아가요. 예. 힘이 고여 있어서 네.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 예. 예. 침이 고인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작년 겨울에 술을 좀 많이 먹고 겨울을 보내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술을 드셨어요? 예, 밥을 좀 못 먹고 예.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술을 자꾸 저녁마다 먹고 자고. 예, 근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어쩌면 좋을까? 답답하네요. 예. 어머님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따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약은 네. 혈압 이런 건 안 먹고 단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약을 파는 약을 지어 먹었어요. 네. 그러면 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꼬박 잘 받으세요? 아, 그건 안 하는데 하도 예. 답답해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아, 그러면 현재 그 병원에서 따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은 없으시고요? 병원의 약을 먹었는데요. 네. 그냥 약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어서 먹기는 먹었어요. 많은 약을. 지금 네. 예,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술 드시고 나서부터 이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예. 스트레스는 해결됐습니까? 스트레스요. 예. 스트레스가 이제 조금 제가 그런 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예. 신경을 좀 덜 쓰고 예. 제가 하는 일을 가끔 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요즘은 술은 거의 이제 아예 안 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술을 제가 많이 지금 참고 있어요. 예. 아, 원래 그 예전부터 술 조금씩 하셨어요? 네. 예. 서울서 제가 직장 생활하다 지금 내려왔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술을 먹죠, 동료들하고. 예, 예. 그래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요 내려오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는 예. 술을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예, 예. 활동을 덜 하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소주를. 네. 저녁마다 그냥 매일같이 사다 먹고 그러고 한 1년을 그러고 나니까는 이 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예. 체중이 70kg 정도 나가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1년 전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셨습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대변은 매일 보세요. 네네. 예,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예. 예, 소변도 시원하세요. 네. 네, 소화는 어떠세요? 네? 소화는 잘 되세요? 네, 소화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많이 움직이는 편이야. 시골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소화는 잘 된 편인데. 네. 지금 단지 이게 침이 고여 있는데
이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침이 고여갖고. 예, 아이, 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요. 그 이제 네네. 침이 고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생각을 하거나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침이 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침이 고이는 것은 위하고 장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마다 술을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면서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침이 생기고 또 이 침에 의해서 침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현재 몸무게가 70kg시고 70세인데 키가 158이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위장에서 식적과 어혈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술을 드시면서 식적하고 주독하고 이제 어혈하고 담적이 같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제가 뭐 살다가 보면 힘든 일, 너무 안 풀리는 일이 누구나 살면서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소소한 거는 뭐 견딜만 한데 술을 계속 마실 정도면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술독을 푸는 게 갈근입니다. 그래서 갈근을 10g, 예, 창출은 식적과 어혈과 담음을 제거해 주면서 예, 복부의 지방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 예, 8g, 예, 그 다음에 이제 귤껍질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 4g, 또 여성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향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향부자 4g. 마지막으로 지금 몸 안으로 얼굴 쪽, 입 안쪽으로 침이 올라오거든요. 수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으로 수분 양을 이뇨시키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봉령 4g 해서 물을 20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해서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약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죠? 아, 거기 지금 구례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건재 약국이 있어요. 약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마트 같은 데도 가면 요즘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긴 그걸 있어요. 예, 그걸 구입을 해서 제가 지금 불러드린 약재는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해서 하루에 2번씩 해서 2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술은 드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는 조금만 적게 한두 숟갈이라도 적게 드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번에 소주를 한번 먹을 때 머리가 엄청 가려워서 그 다음부터 또 중단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화나셔도 너무 참으니까 술을. 예, 근데 지금은 술을 그러니까 뭐 기분 좋아서 뭐 다른 분들 생일 뭐 이런 때 드실 수 있는데 한두 잔만 드셔야 됩니다. 예. 많이 참고 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죠. 참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하고 녹차를 사다 놓고 끓여 먹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 드셔서 그걸 술 생각이 나거나 갈증이 날 때 하루에 한 3번이나 이런 정도로 조금씩 드세요. 네. 예, 2번씩 안 드시고 그냥 갑자기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거기에 이제 향부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약도 제가 불러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네, 상담 잘 받으셨죠? 네. 네, 술 이제 좀 줄이시고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구경도 가시고 한방차 꾸준히 드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2달 꼭 착실하게 복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아, 네, 어머니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어머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자, 오늘 아. 본인 상담 혹시 하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예. 우리 어머님의 일단 연세 어떻게 되시죠? 우리 나이로, 네. 69살입니다. 아, 69세 되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150이고요. 네. 몸무게는 46이요. 46kg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네.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는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그 병명을 안고 있는데요. 네. 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근육이 많이 아프거든요. 어깨에서 팔까지 예. 근육이 많이 아프고, 뭐 다른 데도 아프지만 네. 제일 불편한 게 팔이거든요.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예. 막 손등도 아프고 예. 또 발바닥이 예. 그냥 막 열이 나는 것처럼 무리하고요. 예.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침샘이 예. 저 왼쪽 조금 남아있고 침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1년 전 때부터는 네. 이게 혀 이렇게 가장자리가 좀 무리하니 아프거든요. 혀 가장자리가요? 예, 예. U자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자리가 그렇게 우리 안이 아프고요. 예. 입이 항상 마르고 있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변을 볼 때는 그냥 온 몸이 막 전기로 지저대는 것처럼 찌릿해가지고요. 네.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네. 근데 그 변 보는데 왜 이렇게 몸이 찌릿하고 예. 그런지 난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네. 그 팔이 너무 아파요. 네. 근육이. 예. 어느 쪽 팔이 더 아프세요?
똑같아요. 왼쪽이 조금 더 아파요. 예,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까? 통증이? 네, 있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네, 아픈 걸 좀 덜 느끼고요. 예, 가만히 있으면 엄청 아파요. 예, 오히려 밤에 더 아프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많이 아프고요. 예, 그냥 일을 안 하면 손을 안 움직이면 네. 많이 아프고요. 예, 네, 손을 안 움직이면 많이 아프고 못이라도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네. 아픈 거를 좀 못 느껴요, 조금. 예, 덜 느껴요. 예, 이 증상이 생긴 게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5, 6년쯤 됐어요. 예, 지금 이 쇼그렌 증후군 약 복용하시잖아요. 네. 예, 이 약 말고 다른 약도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다른 약은 신경과 약하고요. 예, 정신과 약하고 좀 먹고 있어요. 예, 침샘약하고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담낭 수술도 받았고요. 네, 담낭도 떼내고 갑상선 암 수술도 했고요. 네, 또 그 뭐야 뭐 또 했는데 네. 생각이 안 나. 지금 네. 네, 괜찮습니다. 체중이 46kg 정도 나가시잖아요. 네. 예,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겁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열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이 발바닥에서 열이 난 것도 비슷하세요? 네. 예. 지금 현재 저하고 통화할 때도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느낌 드세요? 움직이면 괜찮은데요. 네. 네,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걸어 다니면 또 발등도 아프고. 예. 선풍기,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선풍기 바람만 조금 스쳐도 예. 눈을 못 떠요. 예.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몸이 춥잖아요. 네. 몸이 추운데도 이렇게 저녁 때 발바닥까지도 이불을 좀 덮는 편이에요? 저녁에 근데 발바닥 이불을 덮으면 예. 답답해서. 답답해요. 예, 예, 그렇죠. 답답해서 그냥 몸만 덮고 발은 내놓고 자요. 내놓는 거죠. 예. 네. 이 발바닥 내놓고 잔 건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아요? 한 대충 10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쇼그렌 증후군으로 약 먹는 건 5, 6년 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건 예전보다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거죠. 조금씩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병원에서 설명 들었다시피 몸 안에 수분이 진액이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머님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선풍기나 바람을 조금만 쐬어도 아파가지고 못 쐰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저녁 때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몸이나 무릎 이런 데는 이불을 덮어도 발바닥은 답답해서 열이 나서 덮지 못하거든요. 네. 예, 이 경우가 이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음어 화동 증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몸 안에 진액이고 수분이고 다 말라가기 때문에 근육 안에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경들이 근육이 자꾸 위축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여주면 몸이 조금 순환이 되니까 통증이 개선이 되는 거고 안 움직이면 이 근육이 위축이 되고 말라 들어가니까 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통증이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대변을 볼 때 찌릿찌릿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신경들이 근육에 의해서 위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숙지황. 숙지와 예, 그 다음에 백작약. 백작약이요? 예,
예. 당귀, 아, 예, 당귀, 청궁, 청궁, 예, 5g씩입니다. 5g씩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님 이렇게 추운데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올 때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뭐 부끄러움 타거나 화나면 열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한 번씩 열이 후끈 달아오르는 거 있나 해서요. 있어요. 예, 그때는 얼굴이 조금 붉어지세요. 네, 빨개요. 예, 특히 광골 부위로, 볼 부위로요. 예, 예. 그리고 예, 막 어떤 때는 얼굴이 새카맸다가 네. 어떤 때는 막 열이 확 오른 것처럼 그랬다가 예, 술 먹은 사람처럼 어떤 때는 또 네. 빨개지시는 거죠. 네네 네. 네. 예, 지금 그 4가지 약재는 5g씩 하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모염초. 예, 지모염초 이렇게 적으세요. 지모 염토요? 예, 소금 염자에 볶을 초자입니다. 아, 예. 예, 지모염초, 황백염초. 황백 염토. 예. 지모염초, 황백염초는 3g요. 3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공복이에요? 예, 공복이에요. 아, 예, 그 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한번 더 드세요. 저녁 식사 하시기 전에. 예. 그래서 이 병은 시초가 지금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아마 발바닥에 열이 한 번씩 났을 거예요. 좀 피곤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신호가 이제 조금씩 오면서 병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드시고 먼저 이게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게 줄어들면 약효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그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숙지왕 백작이랑 이런 당귀 이거는 네. 언제 먹어야 돼요? 아니, 그거 같이 다리는 거예요. 아예 다 똑같이요? 예. 보시면 숙지왕, 백작약, 당귀, 청궁은 각 5g씩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모염초, 황백염초에서 3g. 그래서 이 6가지 약을 한 번에 다리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3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니, 평소에 우리 박사님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네. 자, 우리 말씀도 네. 또박또박 천천히 해주셔서 네. 알아듣게 좋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아 너무 그냥 귀로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처방해 주신 한방차 네, 예. 꾸준히 드시고요. 네. 네, 3개월 후에 꼭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건강 상담은 혹시 어머니 본인 상담이세요? 네, 네, 네.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죠? 48년생이거든요. 48년생이요? 예, 76세요. 76세시고요. 네. 자,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5고에 네. 몸무게는 48 요렇게 49 요렇게 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자,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박사님. 네, 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 네. 여기가 저 경남 쪽이라서 예. 저 안 그러면 박사님한테 한번 올라가 보겠구만은. 전 지금 요즘은 기운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예. 숨이 좀 차고 기운 좀 빠지고 심부정 그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약을 먹고 있거든요. 심장약이요, 어머님? 예, 네네. 심부전이라고 그러대요. 예, 예. 예, 그 안에 다른 데는 아픈 거는 없고 예. 건강진단 딴지까지 제가 괜찮고 그러는데 네. 심부전 그게 이제 조금 심장이 좀 뛰고 그래갖고 예. 그 치료를 이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 심부전약은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그게 한 1년 좀 됐네요. 한 네. 1년 조금 넘었는가 봐요. 예, 이때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1년 전에? 네, 그때 심장이 여기 저 가슴 쪽이 막 예. 뛰어요. 그래. 예. 뛰고 그래갖고 이상하게 누워 있어도 이렇게 막 그냥 울컹울컹 이렇게 뛰고 그래서 갔거든요. 심장내과로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심장 박동 이렇게 해보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이게 좀 급하다고 하면서 심장약을 주는데 네. 그래 그거를 먹고 나니까 또 금방경 괜찮아요. 예. 근데 참 좋아졌다고 또 일주일 있다가 오라 그래. 일주일 있다가 하니까 그렇게 또 해보더만은 또 어머니는 어찌 그래 이렇게 잘 들어요. 약이 잘 들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예. 예, 그래갖고 지금은 전에는 3번 먹었는데 하루에 3번 먹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먹거든요. 예. 네. 예. 요즘은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 요즘은 또 이상하게 또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숨도 좀 차시고요. 예, 숨도 조금 차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약을 좀 먹으려고 네. 그랬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해서 오늘 내가 텔레비를 이렇게 원루민 방송 틀어봤지만 박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이 심장약 외에는 따로 드시는 약은 없습니까? 심장약 다음에 팔이 조금 아팠어요. 이제 팔에 대해서 이제 약을 좀 먹거든요. 팔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팔이 그냥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자꾸 아파서. 어느 그게 쪽- 약을 먹으니까 신경에서 오는 건가 또 괜찮고 이렇게. 어느 쪽 팔이 아프세요? 오른쪽요. 예. 팔꿈치 쪽입니까? 네, 팔꿈치 쪽. 예. 그 팔은 언제부터 아프세요? 팔은 한 7, 8개월 됐거든요. 네. 그 숨 찬 것은 지금 숨이 많이는 안 차요. 예. 숨 조금 차면 심부전에서 그거 하는 건가? 그 약을 좀 그거 먹으면 괜찮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전보다 이제 뛰고 모든 증상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숨찬 증상도 그때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나요? 많이 됐죠.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소화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예. 자꾸 설사가 나는 것 같고 밥을 먹으면 어떤 데는 괜찮은데 어떤 데는 좀 신경을 좀 쓰면은 또 그렇고
예. 배가 아프고 그래요.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아,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 집에서 환자가 좀 있어갖고 예. 할아버지가 좀 예. 안 좋아서 그냥 병원에 갈 입장도 그 뭐 네.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온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받는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조금. 어머님,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네. 어머님 젊으셨을 때 혹시 술, 뭐 빨개지고 이런 거 없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술을 먹으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한 예. 중간쯤 갔을 때 한 50, 한 60 요렇게 때는 그때부터는 이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예, 한두 잔만 드셔도요? 예, 조금 한 두 잔 이렇게 되면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좀 이렇게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달콤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요즘은 달콤 새콤하이 그렇게 좀 그것도 좋아하고 뭐 얼큰한 것도 좀 얼큰한 것도 좀 많이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으니까. 아, 원래 젊었을 때는 어떤 거 더 좋아하셨어요? 젊을 때는 그 좀 얼큰한 거를 좋아했어요. 예. 화장실 요즘 이렇게 한 번씩 설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설사도 그렇게 아니고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은 배가 좀 아파. 네. 그 요즘 그 임플란트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 예, 임플란트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죠? 임플란트 저 기둥은 박아놨거든요. 아, 네. 지금 이제 이 심부전이 있으면 그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보내주는 힘이 좀 약해져요. 아, 예, 그런 건가 봐요. 예, 안 그래도 그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기운도 좀 떨어지고 증상은 개선은 되었지만 이제 그 76세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심장이 예전 같은 힘을 좀 발휘를 못 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구내염, 입병 같은 거 혹시 잘 나십니까? 예, 구내염 같은 거 좀 자주 나지요. 예, 요즘도 잘 나세요? 네. 예. 요즘 또 좀 아니 그 조금 그 입내가 조금 나요. 입내가. 예, 그 입안에 구멍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예.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제가 없고 이렇게. 구내염은 없고 이제 구취가 좀 나신다 이거죠? 네, 아, 그거. 그다음에 어머님 일반적으로 이제 신부전이 있으면 그 네. 맥을 볼 때 부정맥이 좀 나타나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선생님께서 부정맥은 없다고 했나요? 부정맥은 말 안 하고 예. 이게 혈압을 재면 어떤 데는 조금 그 올라가고 어떤 데는 좀 또 낮고 이렇게 해요. 예. 예. 그리고 멍이 자주 좀 들어요. 아, 멍이 잘 예. 들어요. 예. 전엔 안 그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심장이 약해지니까 그 조직으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힘이 좀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어르신 케어하거나 내가 뭐 일하다가 보면 벽이라든지 뭐 이런데 살짝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멍이 들게 되거든요. 예, 금방 들어버리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약해지고 어찌됐든 이제 심장 약으로 진정은 됐는데 그 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심장에 좀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요즘도 새콤한 거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으세요? 예, 새콤한 것도 지금 좋아요. 아, 좋아하세요? 네, 새콤한 거 먹고 싶고 그래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 구감초 네, 4g. 네, 4g. 네, 그 다음에 오미자 4g. 예, 예. 그 다음에 맹문동 4g. 맹문동. 예, 4g. 네. 예, 그 다음에 인삼 4g. 인삼. 예, 4g. 네. 예, 그렇게 그 네 가지 약을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500cc요? 예. 아니, 네네. 1500cc요. 물, 아, 예, 물 1500cc. 큰 거 1500cc 네. 넣으시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얼마 나오게요? 100cc요. 100cc. 예, 네네. 종이컵 한 4분의 3 정도 나오게 달이셔서 네. 네,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미지근하게 해서요. 아, 예, 미지근하게요. 뜨겁게 네네. 하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네네. 해서 한 번 드시고 오후에 5시에 한 번 더 드시고요. 아, 5시에. 예, 그렇게 해서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어머니, 네. 네, 오늘 상담 잘 감사합니다. 받으셨죠? 네네, 잘 받았어요. 네, 한방차 꼭 잘 복용해 주시고 1개월 네. 후에 다시 한번 꼭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6세 어머님의 신부전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구감초, 오미자, 맹문동, 인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이 약재들, 네, 이 재료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머니의 병명은 신부전이거든요. 심장에서 이제 수축력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병의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 차는 증상은 개선이 되었지만 심장이 약한 거는 나이가 들을수록 더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맥의 힘이 약해지니까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적게 가면서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영양분을 적게 받게 되니까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부딪히면 바로 멍이 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해부학 시간에 생리학 시간에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부드러워야 되고 또 하나 수축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지면 우리 인체가 날씨가 더울 때 늘어지고 이럴 때는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드셨으면 대체적으로 새콤한 게 좀 덜 땡기게 되는데 새콤한 맛을 섭취를 해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심장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미를 물어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살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에 편치 않은 게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얼큰한 게 땡겨지게 되는 거고 내가 기운이 없을 때는 달달한 음식이 땡겨지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땀이 나고 진액이 보충이 될 때는 새콤한 게 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달콤 새콤한 게 당겨지는 경우가 있고 얼큰하고 칼칼한 게 당겨지는 게 체질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심장을 보호하는 구감초 또 오미자는 수렴시키면서 진액을 보충하면서 심장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에 인삼을 넣고 또 하나 여름에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요. 맹문동으로 청열을 시키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우리 박사님의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네,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인가요? 오늘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잠이 보약입니다. 성인의 이제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수면이란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인체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숙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면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뇌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하니까요.
개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6에서 8시간 정도가 최적의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